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카이랩 서울대 연고대 아니고요. 제 이름이 세경영이라서 스카이입니다. 그래서 쉽게 부르려고 융합 시스템이라는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입에 착착 안 감겨서 그냥 스카이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마다 변하는 모토가 있는데 저는 이번 대학원 설명회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모토는 경계를 허물고 미래를 디자인하다. 좀, 이렇게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볼게요. 사진이 이렇게 그저 무슨 예술하는 사람처럼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학하는 사람들은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기술들, 그리고 그러니까 방법론들, 얘를 조화롭게 사용해서 어떤 사회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예술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잘 알겠지만 산업시스템공학과 동국대학교 9학번입니다. 95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학부랑 박사를 여기서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력이 있었지만 엊그제 총장 간담회에서 총장님이 내가 동국대학교에서 45년을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한 20년 정도를 중간에 이렇게 좀 빠진 부분 빼면 20년 정도로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재직을 하게 되면 저도 한 35년에서 40년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저희 연구실은 크게 이제 제가 아까 윤 교수님께서 헬스케어 분야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 공학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을,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가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융합하고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주로 도메인 알리지가 헬스케어 분야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가 건강이다 보니까 결국은 노인 문제와 많이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이렇게 그동안 논문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도 좀 많이 땄습니다. 요즘은 안식년 갔다 오고 코로나 지나고 이랬더니 학생들이 좀 없어져가지고요. 돈을 따도 별로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프로젝트 따는 걸 게을리하고 있는데 오늘 대학원에서 내년에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또다시 열심히 돈을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는 뭐 아까 헬스케어 관련돼 가지고 비만, 그다음에 건강, 그 모니터링, 그러니까 의료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의료 쪽은 데이터 접근이 너무 어렵고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좀 어려워서 주로 비만, 그러니까 건강 쪽, 그다음에 스포츠 과학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박사 학위를 따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평생교육 쪽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 쪽으로도 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헬스케어의 이제 저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이제 아주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는 과제가 이 과제인데요. 제가 2018년에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이라는 전국에서 모든 교수님들이 따고 싶어하는 그 과제를 자랑을 좀 하자면 동국대학교에서는 세 번째로 땄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산업공학과에서는 연구 책임자로 따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진 한 장을 찍어서 3D로 체형을 생성하고 그 체형을 가지고 헬스케어라든지 비만 관리에 이용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제 제가 지금까지 받은 과제 금액이 약 15억 정도 넘게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더 이상 알고리즘 개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에서 너무 빨리 기술들을 잘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잘 가져다가 사회 문제에 적용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화하는 데 요즘은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토타입이 저런 정도로 나오고요. 오른쪽에 이걸 가지고 이제 리포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하러 가면 체형 검사 많이 하잖아요. 인바디라든지 몸무게를 잰다든지. 근데 이제 실제 카메라로 사진 한 장만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뭐 2D 그림이니까 저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3D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자신의 체형을 진단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65MC라고 하는 광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만 관리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지방 흡입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실제 지방 흡입을 했을 때 체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3D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쪽은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포츠 쪽이 아무래도 데이터 쓰기가 좀 쉽기 때문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님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협업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저분은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고,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오래전에. 이 오른쪽 분은, 전 체육,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체조 국가대표 선수신데, 이렇게 가끔 술을 먹으면 교수님이 백덤블링도 하고 막 이러십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런 분야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소개를 하자 그러면 저희가 투수 부상 예측을 하는 이런 위험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켈레톤 베이스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측정되는 각도들이 있는데 이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떤 위험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런 데에도 적용하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사실은 지금 프로젝트화 하고 있는 건데 운동할 때 이제 모니터링을 지금은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지금 누가 드리블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챗GPT와 연계를 해서 이 상황을 실제 챗GPT가 설명해주고 해설해주고 하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또 하고 있는 최근 연구 중에 하나는 희귀질환 연구인데요. 희귀질환인 게 아시다시피 사실은 좀 치료가 어렵고 평생 이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환 연구에 대한 어떤 약을 만든다거나 뭐 의료적인 행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약이 없어서 죽거나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경우보다는 이제 그런 건 다 지나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희귀 질환들 때문에 여행에 제한이 있다고. 왜냐하면 이틀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된다거나,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또 피가 막 나면 이걸를 적정하게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이나 약을 보유한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여행자들을 위해서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을 맞고 나면 몇 시간 후에 맞아라라고 제안을 해준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약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주위에 그 약을 제공해주는 병원을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걸어서 무릎에 어떤 부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뭐 칠링을 하거나 쉬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주는 그런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혈우병 재단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이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행에 많은 이상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보행 분석을 저희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보행 분석은 아주 오래된 그 학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많은 그 정보통신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훨씬 쉽게 캐치하고 스크리닝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이제 저희가 최신 기술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공약 쪽 분야는 사실은 인간 행동 연구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행 분석과 비슷하게 실제로 처음에는 노인의 어떤 일상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노인이 TV만 보고 있는지, 잠만 자고 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이런 거 모니터링 하는 게 사회과학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고,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하는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사람의 행동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TV랑 어떤 사물과 교류하는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리즘이 되게 정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가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두 사람도 해보자. 왜냐하면 컴퓨터는 이 두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중에 누가 가해자고 누가 맞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지금 때리는 행위를 하는지 어떤 학대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될 때마다 아동학대 나오면 요거 써먹습니다.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 한참 아동학대 뭐 요즘도 어린이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결국은 이거 좀 돈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해야지 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얘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집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 딸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영상이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냥 재밌게 제 연구 플랫폼으로 사실은 계획하고 만들었는데요. 시니어들을 위한 잡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행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니어에 맞게끔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고 어떤 걸 보여줬을 때 이런 거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컨텐츠는 엄청 많이 잘 넣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하시는 분을 이용해서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마케팅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또 접속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별 사이트를 만드는 것보다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원래 박사가 좀 위험관리 분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연구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학위를 따기 위해서 박사 파트타임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뭐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표준협회부터 시작해서 저희 이제 박사 졸업한 뭐 연구원으로 많이 가 있고요. 실제 대학 교수로도 두 분이나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석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신한은행이나 삼성전자, 뭐 삼일회계법인 이런 컨설팅 회사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석사과정 2명에 제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본인 학생이 제 연구를 일본 쪽 연구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도와주는 학부 연구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랩 소개를 마치고요. 제가 그 사이트에서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는지는 사실 보지 못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메일을 주셔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대학원 와주시고요.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대학원 정말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재밌는 연구 많이 하고 아마 어디 다른 대학을 간다고 해도 이만큼은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시고 우리 대학원에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